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가계저축률인데 21년 만에 10%대로 급증했습니다. 절약의 역설에 이제 빠져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21년 만에 10%라고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IMF 끝나고 난 다음에 13.2%까지 올라갔다가 21년 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7년, 98년에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일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냐?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불안해서. 불안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저축률이 느는 건데 그 불안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코로나 직격탄을 받으니까 사실 코로나 이런 위기가 생기면 개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돈밖에 없어요. 기업은 다르냐?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위기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돈밖에 없어요. 돈이 계속 수혈되어야 되는 거죠.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자본이 있고 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제 건강하게 구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자본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좋다 하더라도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불안하니까 돈을 이제 움켜쥐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값 상승이죠.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전세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월세 세입자들은 이제 돈을 쥐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가계부채. 지금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들은 전부 다 부채로 버티고 있는 거 아시죠? 부채가 뭐 1600조는 이미 넘어섰고 한 달에 뭐 13조씩 부채가 늘고 있으니까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채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부채는 누가 갚아주지 않아요. 결국엔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갚지 않으면 그냥 파산하고 끝인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몇 억씩 빚이 있어도 금방금방 갚는 거지 개인들은 금방금방 갚는 게 쉽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뭐 한 프로당 뭐 몇백만 원씩 500만 원, 600만 원, 뭐 누구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당 뭐 이렇게 출연료를 받지만 얼마나 통계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구라 시작해서 이제 대표적인 부채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 이상민, 김구라, 신동엽 이런 분들이 뭐 빚이 뭐 10억대, 20억대 이렇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빚을 뭐 청산했냐 뭐 이런 거 대충 어림셈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던데 우리는 근데 그게 안 되죠. 개인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계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은 이자가 늘지 않더라도 2, 3년 안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일자리. 종신고용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그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마침 거기서 SBS에서 이제 SBS 스페셜 그래서 뭐 N잡, 본캐, 부캐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봤더니 개인들이 종신고용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엔잡러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본캐는 뭐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데 부캐로 그 스노우클링이나 뭐 다이빙 이거 강사해서 돈 벌고 아니면 요가 선생님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벌고 한 분은 이제 잡이 4개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대리운전, 택배, 음식 배달, 뭐 크리에이터 이런 거 이제 4가지 정도 잡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도 나오시던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종신고용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인 거고 이 사회적 현상 앞에 19만 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엔잡러로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엔잡러가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본업이 있죠. 저는 책을 쓰고, 저도 생각해보면 나는 잡이 몇 개지?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엔잡러에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남들은 뭐 택배나 아니면 음식 배달을 통해서 짬짬이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알바처럼 한다 그러면 많아봐야 30만 원, 40만 원. 더 될라나?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5, 60만 원이라고 치죠. 한 달에 5, 60만 원을 이제 부캐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이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느 순간에 계속 살아있을 텐데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 분명히 온다. 라는 전제가 두려움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안함,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엔 저축률을 이제 상승시키는 건데, 요게 해소되려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 이제 저축을 하는 이유가 쓸 수가 없어서 저축률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열린 환경들이 제공됐을 텐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닫혀 있잖아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해외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저축률이 늘어나는 거죠. 요새 이제 새로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누스 소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야누스 소비? 야누스 소비라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어요. 야누스 소비가 뭐냐면, 야누스가 얼굴이 두 개인 거잖아요. 소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쪽에,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되게 아껴 쓰는 거죠. 아껴 쓰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르는 거. 내가 정말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 비싼 뭐 예를 들면 명품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사는 거. 이 두 가지의 소비를 한 사람이, 개인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뭐 정말 따져보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한번 질러본다. 뭐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야누스 소비가 이렇게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뭐 해외를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 돈으로 뭐 명품 가방을 사겠다. 아니면 뭐 노트북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양극화 되어지고 뭐 중간은 없이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건 결국에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 기업도 살고 고용도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가계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에 대한 심리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플러스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소비와 관련돼서. 뭐냐 하면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에 취임하자마자 세계의 화살이라는 것들 정책을 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한대로 돈을 뿌린다는 정책이에요. 세계의 화살의 핵심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헬리콥터로 뭐 돈을 뿌리겠다 라고 할 정도의 정책을 무한대로 돈을 이제 쓴 건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지내오면서 쉽게 말하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경험 지식을 통해서 계속 쌓아왔던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돈이 퍼부어져도 이때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일본인들은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보면서 이제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엔 또 다른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생활의 패턴들을 유지하면서 지레버린 경향도 있는 거예요. 소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게도 역시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특정 시기 안에 위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펼쳐지고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은 엄청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계속 겪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를 확대하기보다는 돈이 들어왔을 때 빨리 빚을 갚고 돈이 들어왔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뭐 내년에 나타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작동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이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